안개가 엄청 끼었습니다. 여기는 안개 이렇게 심하게 끼는 경우가 처음이네요. 제가 필리핀 운전하면서 이 길을 갔다가 한 10년을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10년 동안 이렇게 안개 낀 날은 오늘 처음이에요. 물론 뭐 운전 안 하던 날에 안개가 낀 날도 있었을 것 같은데 방금 전에는 와 거의 한국에서 안개 낀 거 거의 그런 느낌이었어요. 한 전방 한 100m가 방금 전에 좀 짙은 쪽에서는 한 100m 정도가 안 보이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비상 깜빡이 켜면서 이래 지나왔는데 여기 이쪽 나라 필리핀 사람들 운전하는 사람들은 비상 깜빡이 개념이 좀 없어요. 한국 같은 경우에 좀 하다가 운전하다가 뭐 좀 미안하다 뭐 이런 표시를 할 때 비상 깜빡이를 잘 켜지 않습니까? 끼어들게 하고 난 다음에. 근데 여기는 그런 경우가 없고, 그러니까 운전 습관이 조금 틀리죠. 쌍라이트를 많이 켜거든요. 쌍라이트 켜는 이유가 이제 지금도 제 뒤에 버스가 따라오면서 쌍라이트를 켜는데 조심해라 이렇게 할 때도 쌍라이트를 켜고요, 알았다고 신호를 할 때도 쌍라이트를 켭니다. 그러니까 좀 그 쌍라이트를 켜는 그런 습관 자체가 틀려요. 우리야 뭐 조심해란 그것도 있지만은 그 저기 경고의 의미로 쌍라이트를 주로 켜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 쌍라이트를 켜는 거는 한국에서는 경적보다 더 안 좋다고 하는데 여기는 경적을 안 좋다고 생각해요. 빵빵거리면 싸우자 한다. 쌍라이트는 그러니까 그 처음에 저도 이놈 새끼들 미쳤나 이랬는데 그냥 뭐 조심해라 이렇게 하면 쌍라이트 켜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차가 이제 뭐 비보 좌회전이 여기 많으니까 비보 좌회전을 할 때 그때 이제 그 알았다는 신호, 상대방 차한테 알았다는 신호 겸 꺾지 마라는 신호로도 쌍라이트를 켭니다. 예.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. 뭐 그러니까 하지 마라고 노의 의미냐 아니면 이게 알았다의 의미, 이것까지 같이 쓰니까 그러니까 할 때마다 이놈이 멈춰 주겠다는 건지, 지금 앞에 차도 그렇지만 연락이 켜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알기가 어려워요. 그 차 속도를 멈추는 조금 멈춘다 싶으면 그래 그 좌회전해서 가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, 그러니까 뭐 가까이 한참 와봐야지 이제 뭐 그 의미 맥락을 좀 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불편하죠. 쌍라이트를 그런 식으로 켜는 게. 여튼 경적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. 경적을 주로 라이트로 다 해결해요. 이놈은 그러니까 이 동네 날씨가 많이 바뀌는 느낌. 방금 전에 진짜 무슨 해무가 낀 것처럼 하도 안 보이더라고요. 그런 일이 없는데 지금 날씨도 조금 정상은 아닙니다. 비 10일 동안 그 하늘 빵꾸난 것처럼 오고, 그 다음에 지금 일주일째 날씨가 이렇게 엄청 좋거든요. 예. 비정상. 아휴, 이게 참 세상 이제 50년을 살고 나니까 이제 여러 개가 좀 보이는 게 요즘 많습니다. 사람에 대한 것들 그럼에도 지나고 나면은 그게 제가 하는 뭐 어떤 일이라든지 일을 갖다 추진했던 거, 그런 거에 대해서 지나고 나야지 아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은 소수고 실패한 사람이 많다는 게 지나고 나야 알게 된 경우가 많으니까, 그걸 이제 지나가기 전에 잘 예측을 해가지고 맞출 수가 있으면은 성공을 좀 할 확률이 많다는 것 아닌가 하는
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. 얼마 전에 초한지를 다시 읽어봤어요. 전에 참 그러니까 뭐 인터넷 이런 쓰고 하기 전에 그 PC로 그때 예전에 소설책 많이 타입 쳐가지고 쓴 것 많이 읽고 그랬지 않습니까? 전 진짜 책 읽는 걸 좋아했어요. 책 읽는 거를. 초등학교 때, 국민학교 때 그 아버지한테 제가 유일하게 이야기 하던 게 책 사달라는 거였고, 그때 이제 우리 아버지가 그 천막일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그 다른 일도 어머님 과일 장사를 했고 둘 다 썩 시원찮았어요. 시원찮은 게 아니고 거의 맨날 뭐 빚만 늘어난다 그런 정도. 그 천막 그걸 갖다가 이제 장사를 하면 천막이 그때도 비수기가 겨울 같은 경우 비수기가 길었거든요. 그러니까 장사가 좀 안 되는 거죠. 성수기 비수기가 호불호가 또 뚜렷한 그런 일을 하니까 좀 힘들었어요. 아버지 그러고 뭐 일이 잘 안 풀리고 하니까 도박 같은 것도 좀 하시고 술 마시고 술주정도 상당히 심했고 뭐 집을 던지고 뭐 때리고 하는 거는 뭐 다반사였죠. 어릴 때 그런 집들 많았지 않습니까? 80년대 중반에 뭐 물론 그 저보다 더 이전 세대의 그 형님 누나 한테는 뭐 그게 더 일상적인 일이었던 것 같고, 여튼 그때 한 번씩 그래 아버지가 이제 물건을 하러 가면 구포로 갔어요. 구포 그 시장 그 구포역 근처에 보면은 천막을 도매하신 분들이 있었거든요. 거기서 이제 물건을 떼가지고 이제 뭐 그렇게 왔는데, 양이 작으면 직접 들고 오셨고요. 천막 엄청 무겁습니다. 그 타포린이라고도 하죠. 그러니까 여기서는 타포린, 한국에서는 갑바라고 하면은 일반 천막이고, 그 다음에 이제 타포린 하면은 이제 좀 두꺼운 거, 그 코팅 막이 있는 그런 제품으로 그때는 불렀던 것 같은데, 그래 여튼 뭐 그래가지고 이제 구포에 가는 날이면은 종종 따라가가지고 이제 구포 거기 역 내려와가지고 오른쪽 편에 보면 서점이 있었나? 그 서점에서 책을 많이 샀어요. 근데 뭐 많이 살 수 있을 때 그 정도는 아니고, 예전엔 책값이 좀 비쌌죠. 네, 지금 생각해도. 지금은 제가 볼 때는 2000년 이후로 책값이 거의 안 오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. 한 번씩 보면은 만 몇천 원 하니까 뭐 한 작은 거는 한 9천 원. 뭐 요즘 전자책이 더 일상화가 돼 놓으니까 뭐 종이책을 잘 안 읽으니까요. 비쌀 필요가 없는 거고, 그 종이 인쇄하는 비용으로요. 뭐 저자에 대한 그러니까 저작권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더 잘 쳐줘야 되는데 뭐 일단 그렇습니다. 그 문제는 그렇다 치고, 그 초한지를 아까 이야기 중에 초한지 이야기가 나왔는데, 항우와 유방을 보면 참 재밌죠. 그러니까 이야기로는 맨날 안에 있는 거, 항우는 인자하고 병사들이 아파하면은 같이 아파하고 그런 데 대해서 뭐 병사들의 그 칭찬을 한다든지 이런 데 대해서 인색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러면서, 유방에 대해서는 좀 뭐라 개차반인데 그건 잘한다, 돈 쓰는 거는 기방에는 좋다 뭐 이런 식으로. 그래 보면은 수도 없이 그 대립을 하고 싸우면서 이제 거의 뭐 맨날 한쪽은 유방은 두드러기 맞고 뭐 망하니 죽니 뭐 맨날 도망가는 게 일인데 버리고 그것도 부하고 뭐 식구고 다 버리고 도망가죠. 근데도 뭐 합종 연횡이라고 해야 됩니까? 그거 편묵기를 잘해가지고 편묵기 플러스 이제 진짜 훌륭한 지도자급 신하들 많이 둬가지고 그 신하들 덕에 이제
황제가 되었는데, 황제 된 다음에 이제 그 신하들 하나씩 다 죽여버리고, 한번 세상 살아보면은 참 사악합니다. 사악해. 예. 그게 이제 뭐라 해야 됩니까, 저기 사람 사는 거 아닌가, 그런 생각도 들고요. 사람 사는 세상 자체가 나를 이끌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은 이 성공하는 길에 가까워지는 거고, 좀 쉬워지고 가까워지는 것 같고, 그 성공도 그렇고 성공을 할 수도 있는 거고, 옆에 껄베이들만 가득하면은 될 일도 안 되는 거라 생각해요. 그 껄베이를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상책이죠. 제가 그 역학책의 주역책 해석해 놓은, 요즘 그때 한때 한참 유행하던 그걸 그 책을 읽었을 때는 옆에 이제 어떤 그러니까 사람을 사귈 때도, 그러니까 사귐에 있어 가지고 뭐라 해야 됩니까, 주판을 굴리지 마라 이런 식이 옛날에 이야기가 한쪽으로 있었는데, 그게 아니고 사람을 잘 가려야 된다. 그러니까 아무나 보고 호영하고자 하지 말고, 진짜 괜찮은 사람이면 만나가지고 배움도 받고, 이제 또 본인도 적극적으로 해야겠죠. 그 만남을 가지고 해가지고,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 아니다 싶으면 잘 끊어내야 된다. 아니다 싶은 사람하고 하다 보면은 마음이 약한 사람들, 특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, 사기를 치든지 이렇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람인데, 마음이 약한 사람은 그걸 자르지 못한다는 거죠. 저 역시 그런 경험을 했었고, 자를 때 잘 잘라야 돼. 이 사람 아니라고 생각되면 잘 잘라야 되는 거죠. 그걸 이제 눈치 빠르게 잘하는 사람들은 손해를 안 보고 세상을 잘 살아가는데, 마음이 너무 어질든지 착하면은 거꾸로, 그러니까 동네 호구가 되기 십상이다. 우리 얼마 전에 작년에 그러니까 돈 1200만원 조금 되는 돈을 우리 동업 사장님이 그 닥터하는 박종규라는 놈한테 빌려줬습니다. 주민등록번호 이야기를 안 하는 거니까, 세상에 각 동명이인이 많으니까요. 그 놈이 여러 번, 그러니까 그 전에 인연이 있어가지고 회사에 일도 했었고, 근데 일을 하면서 외상을 엄청나게 많이 깔았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바톤을 운영을 좀 해달라고 해갖고 들어와서 이제 보니 이 친구 있으면 안 되는 거야. 왜냐면은 외상을 700만 페소 정도를 깔아놓은 거야. 600에 700만 정도. 그하고 자기 월급으로 1년 동안 1억에 가까운 돈을 경비하고 해가지고 썼더라고요. 그러니까 한 1억 한 7천만 원 돈을 외상을 주고, 그 회수가 될까 말까 하는 그런 돈을 깔아놓고, 그 다음에 자기는 이제 월급을 막 넉넉하게 썼더라고요. 1억까지는 아니고 한 8천 정도 됐겠다. 운영비까지 해가지고. 그래가지고 경비까지 해가 8천. 그래가지고 제가 이 친구 내보내야 됩니다. 그러면서 보내기 전에 이제 그런 내용들 우리 사장님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죠. 그래, 제가 조사한 내용으로는 이렇습니다. 이러니까 이제 엄청 놀라는 거야. 진짜냐? 그랬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다는 거예요. 그건 이제 우리 사장님이 사람이 좋아하니까, 그 위에도 돈도 잘 빌려주시고 하시더라고요. 사람이 너무 어지러요. 말을 하면은 약속을 지키려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, 그 약속이 꼭 지켜야 되는 약속인가 이런 걸 생각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.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. 근데 웃기는 거는 우리 사장님은 성공을 하신 분이고, 제가 가진 그걸로는 한 10년 동안, 그전에는 좀 없으셨고 10년 동안 한 100억 넘는 재산을 모았으면 이제 남자 웬만한 일반인 그 인생에서 큰 성공을 한 거 아닙니까? 물론 그전에 상당히 잘 사셨어요. 10년에 100억 모은다는 거 100억 이상 되죠. 그걸 모으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. 운이라든지 이런 게 특히 운이 엄청나게 크게 큰 운이 맞아야지 되는데, 그
그 찬찬히 우리 사장님 그 성공을 한 내용을 찬찬히 분석을 해보면은 그 운의 그게 운칠기삼이라는데 그게 보다는 운이 한 8에서 9 정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. 8 정도는 최소. 여튼 이걸 엄청나게 잘 활용하셔가지고 성공을 하셔가지고 지금은 아주 안정적이고 넉넉하게 그래 사시는데,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 저도 성공은 했다 봅니다. 월급쟁이 인생에서 뭐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도 완전 흡수저니까 집에서 나올 건 하나도 없고 항상 집으로 거꾸로 퍼줘야 되는 그런 살림인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잘 만나가지고 인복이죠. 인복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금 그래도 재산을 좀 모았거든요.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우리 사장님은 지금 60 중반이신데 10년이라 뭐 50 중반부터 이제 확 올라찼다는 거 아닙니까? 올라갔다는 거.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조금 더 풀면, 저는 아직 이제 50이니까 기회가 많다는 거죠. 거기에 그거 플러스 이제 사람 보는 눈은 저는 이제 우리 사장님보다 나아요. 그러니까 저는 그때 아까 이야기한 그 박머식이라는 그 놈이 사기꾼이라고 보고 제가 회사에서 내보낸과 동시에 이제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활성화를 제가 만들었는데, 근데 가만히 이제 우리 사장님이 마음이 착해 놓으니까 이놈을 완전히 잘라내질 못한 거예요. 이후에도 이제 서류 도울 수 있는 건 돕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, 그 이야기가 말이 시가 된다고 그거 가지고 이놈 새끼가 잘 활용을 잘 하더라고. 사장님 뭐 이렇게 뭐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이러면 그걸 못 뿌리치셨거든요. 그러다가 이제 조금 돈을 또 빌려가는 거예요. 개인적으로 빌려주셨는데, 그때 뭐 한때 그때는 또 이놈이 또 웃긴 게 토요일날 돈 빌리러 와요.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 가진 현금을 회사 돈을 조금씩 빌려줬는데, 어느 날 그걸 하다가 뭐 여기 삼성공단에 자기가 유지보수 일을 해놓은 게 있는데 50만 페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때 강력하게 반대했어요. 이제 그 전에, 왜냐면 그 전에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빌려주지 말자고 했거든요. 제가 이 친구 말하는 게 내용이 보면은 착한 척 하는데 착한 게 아니고 교묘하게 그냥 대부분의 일이 변명하고 이제 좀 거짓말이 많이 섞여 있다. 얘가 더 이상의 도움은 주지 말자고 했는데, 그때 막 완전히 막 울며불며 우는 식으로 사정을 진짜 한 거예요, 우리 사장님한테. 그러니까 이걸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좀 빌려주시면 안 되겠냐 이런 거야. 그래가지고 이제 왔는데 저는 안 빌려주겠다는 그거였고, 근데 이제 우리 사장님이 이제 내가 보증 설 테니까 이 소장 좀 빌려주라. 이래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 친구가 이래 이야기하는데 내가 한번 믿어보고 싶어서 그런다. 저는 사장님 나중에 틀렸다는 걸 아시게 될 거라고. 뭐 여튼 그래가지고 그 50만 페소짜리 이제 청구서를 가져온 거예요. 저는 그거조차도 가짜라 생각을 했었거든요. 이놈 새끼 가라 서류 위조해가지고 왔다 이거 분명히. 이게 토요일날 오는 이유는 토요일날 이제 뭐 여러가지 확인도 안 되고 뭐 겸사겸사 해가 그래 온 거다. 그러니까 돈이 엄청 급하니까 토요일날 은행들 여기 토요일날 몇몇 몰 안에 은행들은 지점들은 열거든요. 여튼 뭐 그런 걸 이놈이 악용을 해가지고 지금 하려는 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, 여튼 빌려줬어요. 우리 사장님이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, 그 결론은 어땠냐? 이놈이 사기를 친 거야. 돈 받을 거요 없었어요. 나중에 이제 2달 기한으로 해가지고 돈 돌려줄 때가 되니까 이제 계속 변명을 하는 거야. 뭐 이래
하자가 좀 나가지고 클레임이 걸려갖고 못 받는다 그래가지고 뭐 그래가 또 3개월 지났다 그럼 5개월 지난 거죠. 그래 또 이야기하는 거야. 그 다음에는 그 제일 웃긴 가짜는 소리 하는 거는 그 뭐야 그 저기 그쪽 회사 상대방 지가 돈 받을 회사 여직원이 가족 그 저기 초상이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골 내려가가지고 한 3주 동안 안 돌아온다. 악권이 있어 악권. 개놈 새끼 그냥 때 죽이고 싶더라니까요. 나도 여기서 뭐 있었지만 아니 그건 사실이거든요. 저기 지방 쪽에 그 초상이 나면은 여기 가는데 뭐 2박 3일 정도 걸릴 수도 있고요. 사마르나 저쪽에 섬 쪽으로는 북쪽으로는 그래도 도로편이니까 뭐 하루 정도를 쓰면은 우리처럼 승용차를 가진 게 아니니까요. 하루 정도를 쓰면은 그래도 갈 수가 있거든요. 북쪽 끝으로도. 남쪽으로는 좀 어려워요. 세부 쪽이 섬지방이면은.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 또 이제 상 치르는데 여기 보통 최소 일주일 걸렸어요. 전에 좀 지금도 저기 지방 쪽에도 가능하면은 좀 오래 한 일주일은 모십니다. 이번에 얼마 전에 우리 여기 직원 부인 사망했을 때도 그랬는데 그게 이제 뭐 가고 나면 끝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제 조금 그 멀리서 오는 친척들도 있고 여기 생각보다 멀리서 찾아오더라고요. 찾아와요. 얼굴이라 뭐 보자. 아니 속정은 굉장히 깊은 사람들입니다. 이 나라 사람들이.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말도 거짓이라 생각을 했었고, 근데 뭐 결론 거짓 맞죠. 이놈 새끼 오만 거짓말이랑 거짓말 다 하더라고. 그러다가 이제 내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너 이제 나 가만히 못 두겠다. 소송이라도 걸어가지고 저기 사기로 가지고 난 고발을 하겠다. 왜냐면 그때 차용증을 써놨거든요. 그래가지고 고발을 하겠다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왜냐면 그 당시로는 여기서 그러니까 또 여러 가지 그래도 일을 한답시고 그러고 있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통하더라고.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어쨌냐면은 지가 가진 그 차가 2대가 있는데 그 차를 담보로 해가지고 저기 일단은 갖다가 돈 갚을 때까지 차 담보로 하면 안 되겠냐 해가지고 그 차 담보를 받아줬어. 근데 차 담보도 할부금도 이거 제대로 안 낸 차야 이게 이놈 새끼가. 그래가지고 뭐 그렇지만 이제 또 차 담보 이런 내용까지 여가지고 이제 그 매매 계약서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걸 했죠. 한 이유가 그거였어요. 이거 차가 그런 건 좀 대강 생각을 했는데 여튼 이걸로 하여가 은행에 명의가 잡힌 차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 담보로 사용한다든지 하면은 그게 여기서는 안 되거든요. 그래가지고 지금 그 대출금이 거의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할부금이. 그래가지고 여튼 그러 하다가 이제 한 대여섯 군데 더 사기를 치고 이제 한국 도망가 버렸거든요. 그 마지막에도 가관도 아니었어요. 그 옆에 지가 닥터 일을 하니까 닥터 일을 하는 일을 줄 업체들한테서 그쪽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기 거기 성금 주실 거 미리 좀 주시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돈 다 받아가지고 닦아 쓰고 그래 간 거야. 제가 볼 때는 이 놈이 저 카지노 같은 데 빠져 있던 게 분명하거든요. 왜냐면 맨날 이야기하는 게 뭐라 해야 됩니까? 일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였어요. 그 전에 제가 좀 10여 년 전에 크게 이제 회사 재직할 때 주재원으로서 크게 실수한 게 카지노 중독자한테 자재비를 줘가지고 그때 뭐 1억이 좀 넘는 돈이었는데 그 돈 때문에 제가 큰 곤욕을 치렀었어요. 그 이후로 저는 카지노 다니는 사람은 사람으로도 아예 안 봅니다. 여튼 이놈이 그러고 사기를 치고 한국 도망갔네. 도망간 다음에 이제 제법 시간이 흘렀는데 저는 이제 뭐 이놈을 블랙리스트에다가
형사적으로 여튼 그래야지 블랙리스트에 올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마음은 먹었는데 뭐 일단은 없는 돈 가지고 핸들링 하기도 어렵고 이래가지고 그냥 두고 있었어요. 언젠가는 이제 왜냐면 여기 삼성에 삼성 전기에 이 닥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놈이 돌아올 거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. 이놈은 한국에서는 이런 사기꾼들이 벌 수 있는 돈이 월급으로는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와이프한테 이야기를 했죠. 이놈 블랙리스트에 올려가지고 여기 못 오게 할 거라고. 그래가지고 그래놨는데 이제 또 저번 달에 우리 사장님한테 연락이 온 거야. 돈을 갚을 거라면서 지금 하고 있는 제 조치를 갖다가 중단을 해달라. 블랙리스트 올리려고 지금 한 시도를 중단을 해달라. 왜냐면 오르고 나면 지가 못 와갖고 돈을 먹고 벌 수가 없다. 뭐 그러면서 7월 25일 날 그 절반 정도의 빌려간 돈을 갚겠다고 이렇게 했어요.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. 그 이야기를 보여주시고 또 전화도 했어요. 저 있을 때. 아이고 사장님, 또 사기꾼 새끼 이야기 들으시냐고. 이 새끼는 그냥 그 다른 거고 시간 질질 거 같고 어쨌든 간에 지가 거기 한국에서 업체 사기 치는데 그걸 갖다가 저기 뭐라 해야 되나 이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거밖에 없다. 그러니까 뭐 우리 사장님 깜짝 놀라. 우리 사장님은 뭐 그렇게 이야기를 또 했죠. 뭐라 했냐면 뭐 그래도 한번 보지 이런. 제가 맞습니다. 뭐 교환거래 된 거 한번 보면 되는 거지. 근데 보나마나 그래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. 제가 이야기 드린 거는 사람을 잘 가려야 된다는 겁니다. 여기서 특히 여기서 보면은 말 잘하고 이런 아들 있거든요. 사람들 말 잘하는 놈 믿을 필요 없어요. 그냥 뭐 일을 한다, 사업이다, 뭐 이런 장사 구멍가게 하나 하면서 사업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 가보자, 너희 집 한번 보자 이러면 됩니다. 그래서 가가 이 사람이 실주 소유주 맞냐 넌저시 좀 물어보면 되고 뭐 그 규모 좀 있게 하면서 그렇게 좀 뭐라 해야 됩니까 큰 소리도 좀 치고 하면은 그래 성공한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 보면 되는 거고 아무것도 없다. 예? 근데 뭐 거창한 이야기 앞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하면은 그냥 막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사기꾼이라고 그냥 생각하고 무시해버리면 됩니다. 만나지도 말고 믿지도 말고 말하는 것 자체가 숨 쉬는 것부터가 다 거짓말이라고 그래 보시면 돼요. 여튼 제가 뭐 이 이야기를 한 거는 뭐 이야기 하다가 사람 가려야 된다 그 이야기 하면서 나온 건데 제가 근자에 그 사람 말고도 몇 명을 봤는데 그냥 공통사항은 다 똑같아요.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그 사람들 다 어려워요. 왜 어렵냐, 이놈도 마찬가지였거든. 그래갖고 제가 제의를 했어요. 한때는 좀 안 됐다고 생각해가지고 애들도 있고 이러니까 월급쟁이로 해갖고 여기 우리 회사 다시 그냥 일하면 안 되겠냐. 왜냐면 제가 철저히 챙길 수가 있으니까 사장님이 계속 기회를 주라니까. 월급쟁이 싫다는 거예요. 돈 버는 게 작다고. 여튼 대강 감은 오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필리핀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. 뭐 거창하게 이야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뭐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. 그게 다른 건 아니고 안 믿으면 됩니다. 믿지만 않으면은 큰 손해는 안 봐요. 큰 손해 안 보면 충분한 겁니다. 큰 손해만 안 보면은 사람 인생에 살다 보면 약간 손해 볼 수는 있고요. 근데 사기꾼들 안 믿으면 큰 손해를 절대 안 보는데 믿으면은 손해를 크게 보는 수가 있습니다. 말을 다 믿지 마세요.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 베트남이 어디가 똑같더라고. 그러니까 뭐 합니다 이래가지고 어떤 인연으로서 이제 만났을 때 그 말을 액면대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. 그냥 호텔에서 밥도 먹을 수도 있고, 예? 뭐 골프장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. 좋은 차 큰 거 타고 와가지고
그 상대방은. 그래 만날 수도 있거든요. 근데 그게 이제 직건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하고 있다 해갖고 골프 치고 밥만 먹으면은 알 수가 있습니까? 사무실도 똑같아요. 여기 뭐 장사하고 하는데 보증금만 걸면은, 조금 걸면은 그 3개월치 4개월치만 보증금 걸면은 저기 뭐 가게도 다 차리고, 이 나라는 그런 나라거든요. 하고 나서 그냥 뭐 공개 붕 떠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. 큰 돈이 걸리는 것도 아니니까. 나머지 사업체도 똑같습니다. 뭐 임대가지고 뭐 사업할 수 있죠. 근데 이제 사업이 이제 가봤는데 짜임새가 있고 공장이 잘 정리가 돼가지고 열심히 뭘 만들고 있고 이러면 믿으면 되는 거고, 그게 아니고 뭐 거창하게 이야기하는데 막상 가보니까 별것도 없다, 예? 그러면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꼭 크게 뭐 거창하게 그게 아니더라도 딱 가보면 대강 파악이 되죠. 그러니까 파악을 하고 교류를 깊이 가지라는 이야기. 깊이 있게 서로 사귀기 전에, 형님 동생하고 일하기 전에, 아 당신은 뭐한 사람이고 나는 뭐한 사람이고, 만약에 내 신분이 확실하면은 내 신분을 그래 내가 가진 걸 보여주면 되는 것이고, 자랑하라는 게 아니고요, 보여주면 되는 게 그냥. 그래가지고 거기 맞춰가지고 여러 가지 서로 간의 관계를 가지면 되는 거죠. 여튼 뭐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그런 그 대강 내용 그겁니다. 사기꾼 판별하는 법 뭐 이런 거고, 이제 거의 이제 저 나가이 따위로 이제 올라가는 중간 정도 왔습니다. 일단 영상이 너무너무 기네요. 여기까지만. 그럼 제목은 뭐로 해야 되지? 사기꾼 판별하는 법 이렇게 해야 되나? 이런 거 그렇게 하면은 조회수 펄쩍 뛰더라고요. 조회수 펄쩍 뛰는 거 부담스러워요. 왜냐면은 이따구로 찍어놓고 뭘 바라냐 이렇게 할 것 같은데, 바라는 거 없고, 뭐 우연하게 보면은 보고 도움이 되면 좋은 기고,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바보짓을 한 거에 대해서 우리 애가 이걸 나중에 보고 아빠 맨날 똑똑한 차 하더만은 바보 많이 됐구나, 아빠가 왜 이야기를 했는지 그런 걸 좀 알았으면은 그래 싶습니다. 그게 답니다. 예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